네,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까지 이른바 파운드리 3대장의 신상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는 큰 지진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에서는 아쉬운 성적표가 날아들었습니다. 자, 신흥 강자 인텔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파운드리 부분만 똑 떼어서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아쉬운 성적표이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규모만 보면 2위 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1등 TSMC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자,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 2등 자리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 3등이라는 자리가 익숙치만은 않은 자리이긴 한데요. 자, 이 파운드리 삼국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황이 흘러갈 것인지 자, 기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텔이 올해부터 지금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까봤더니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더 많더라.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또 작년 영업 손실이 9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파운드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인텔에 대해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음표 두 개, 느낌표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물음표는 바로 매출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된 실적 보면은 제가 그래프로도 준비를 했는데 자, 2022년에 비해서 매출 줄었고 영업 적자는 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매출이 18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거의 133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비해서 거의 50억 달러 정도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사실 이 가운데 5% 정도만 매출이 외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5.2%는 지금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게 상황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만 보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물음표고요. 자, 두 번째 물음표는 이 인텔의 기술력 부문입니다. 네. 자, 인텔이 지금 연말부터 1나노 대 공정 양산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앞에 숫자가 작을수록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TSMC, 삼성전자 지금 3나노 대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인텔이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고 있더라도 이 기술이 과연 이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물음표이긴 합니다. 물론 이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인텔의 1나노라는 게 지금 TSMC, 삼성전자의 3나노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결국은 불량품이 얼마나 적은지 이 수율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느낌표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네. 현재 사실 이 적자가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업황이 개선되면서 이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고 지금 뭐 자체적으로 고객사도 많이 확보되는 가운데 인텔의 실적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27조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감히 영업 손실을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열심히 해나가는 중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선두주자인 TSMC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어제 대만에서 크게 지진이 났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역시 뭐 피해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별로 타격 없다 이런 발표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TSMC의 발표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네. 발생 10시간 만에 뭐 70% 정도는 거의 다 복구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도 영향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최근까지 TSMC가 1위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21년부터 자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저기 두 번째 게 삼성전자거든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큰 게 TSMC입니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60%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입지를 왜 어떻게 이렇게 굳히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애플이나 이 엔비디아 같은 이 고객사들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없어서 지금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럼 없어서 못 팔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지금 공정 양산 들어갔고요. 또 2.5D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후공정 쪽인데 이쪽 라인도 추가를 하면서 매출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는 목소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TSMC는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고 인텔은 뭐 천문학적인 투자를 더해가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럼 괜찮은 거냐? 1분기도 지금 뭐 적자 전망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3분기부터 지금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분기요? 예, 올해 3분기부터 보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삼성에서 지금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인 마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에 지금 공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뭐 5나노를 적용한 이런 고성능 AI 칩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양산 공정에 들어가면서 향후에 뭐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도까지 업계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 잘 가니까 우리가 뭐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지금 D램 중심의 회복이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사실 우려가 크거든요. 이달 말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면은 파운드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파운드리 부진이 다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 성장에 또 발목을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그렇지만 이제 모든 실적은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거의 뭐 지나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폭이 축소되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시장이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숫자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적자폭이 축소되는 것에 상당한 큰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 재료, 마하원 재료, 이나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선 반영을 시킨다라면은.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디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디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진을 만회할 다양한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삼성은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공장 짓는다. 패키지 공장 설립이 뭐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긴 합니다만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 패키징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뭐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딱 이렇게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HBM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딱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는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퍼듀 대학교랑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퍼듀 대학교가 좀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가 TSV 공정에 구멍을 뚫는 기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고 SKC 역시도 이쪽 유리기판 쪽으로 워낙에 좀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피로틱스,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심지어는 뭐 SKC 같이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번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설립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오늘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왕이면 좀 파운드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결론이 뭔가요? 네, 제가 첫 결론은 제가 영화 대사를 조금 차용해 봤는데요. 네. 지금 영화 타짜에 보면 곽철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떻게 업계 탑이 됐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난 사람 보내고 못난 사람 제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잘난 거 제치고 못난 거 보내고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난 거 보내고 알겠습니다. 자, 마침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죠. 잠정 실적. 이 증권사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IR센터 박소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드디어 내일 성적표를 발표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72조 6,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5조 1,8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9% 급증을 보일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 반도체 한파에 정점을 보내며 1, 2분기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업이익 6천억 원대로 평균치 대비 95%나 급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3분기부터 반도체 부문의 적자를 눈에 띄게 줄여냈고 조단위 영업이익으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확실한 턴어라운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과 관련한 의견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유안타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흑자로 돌아서며 1분기 실적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디스플레이는 부진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트렌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에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엔비디아양 HBM3 공급이 2분기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어제의 쉼을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렸습니다. 양 매수세 지속되는 가운데 8만 5천 원대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내일 실적을 발표할 LG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21조 2,50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이 1조 2,8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추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LG전자 가전과 전작의 힘으로 작년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서 2, 3분기 절정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한번 삐끗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1분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LG전자에 대해 최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죠. 먼저 DS투자증권에서는 가전 수요 자체는 여전히 회복이 불투명하지만 구독경제 성장세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 13만 원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하이투자증권 또한 작년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장과 가전 모두 예전만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연저점 근처에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참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 부재, 주가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9만 원대 움직임 이어가면서 94,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권사들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이사님, 내일 진짜 이 삼성전자 세론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줍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네. 충분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에는 주가 좀 밀리는 경향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녁이죠. 저녁에 어떤 지표가 있냐면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조 PMI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제 10년물이 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잠깐이나마 소위 매크로 지표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일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